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최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도대체 연합뉴스는 언제까지 문재인의 애완견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질타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일본의 교도통신이나 지지통신 혹은 서구의 AP통신, AFP통신처럼 뉴스 통신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뉴스 통신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특히 이 언론계, 더구나 지방 언론사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 매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KBS, MBC 못지않게 신속하게 좌익 세력들이 이 연합뉴스를 장악해서 지금까지도 경영진을 그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득세했던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아주 이상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뉴스 통신사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에 공정보도 노동조합이라는 노조가 있습니다. 원래 연합뉴스 노조는 KBS, MBC 혹은 상당수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좌익 세력 성향의 민노총 계열 노조입니다만은 그에 반발해서 비좌파 성향 연합노조 구성원들이 만든 노조가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이라는 노조입니다. 이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풍산계 파양 국내외 대서특필에도 뒷북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을 키우는 내외신 보도에는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를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의 애완견 노릇을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조가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미화하는 데 앞장선 연합뉴스가 정권 교체 6개월이 지나도록 옛 주인을 섬기는 충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역대급 실정을 덮는 데 순갑 역할을 한 김정은의 풍산계조차 한순간에 버려진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경남 양산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수사 등으로 주인을 화나게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지저대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전북 임실 오수견 수준의 충성심은 이달 7일 문 전 대통령의 파양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그날 오전 6시 31분 김정은의 풍산개 3마리를 파양한다고 보도한 다음 상당수 언론이 앞다퉈 관련 기사를 쏟아냈는데도 수송동 애완견은 침묵했다. 수송동은 연합뉴스가 있는 서울의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송동 애완견은 바로 연합뉴스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많게는 1만 5천여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네티즌들의 정보마당을 후끈 달궜는데도 연합뉴스는 이를 무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매정함과 냉혈성을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지자 주인 호의 본능이 작동한 듯 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문재인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일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지 조선일보 보도 이후 6시간가량 지난 낮 12시 14분께 문 전 대통령 정부의 풍산개 3마리 반납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뒷북 대응에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연합뉴스 사시가 부끄럽고 민망해지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연합뉴스는 뉴스 통신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기사를 빨리 내보내야 하는 속보성이 대단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물론 정확성도 중요하죠. 그런데도 문재인의 그 풍산개 건과 관련해서 첫 보도가 나온 게 오전 6시 31분인데 연합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처음으로 나간 건 무려 6시간이나 지나서 12시 14분 그때 이미 한국의 모든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연합뉴스는 그때까지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다 해서 안 내보냈다는 의혹이 지금 짙은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양 여파가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퍼지면서 BBC와 워싱턴 포스트, CBS, 로이터, AP, AFP 등 굴제 외신들이 보도했을 때도 수송동 애완견은 우두커니 쳐다만 봤다.
김정은의 선물을 문재인이 포기했다. 북한이 선물한 개가 한국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등의 제목의 기사가 이어졌는데도 눈만 멀뚱거릴 뿐 짓지를 않았다. 우리 언론이 이제 선진국 수준이어서 외신을 일일이 인용하는 보도 사대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뭉갰다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는 외신을 칙사처럼 여겨 그런 가정이 무의미해졌다. 연합뉴스는 경찰의 사고조사가 막 시작한 단계에서 참사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외신 보도를 퍼날랐다. 여러분, 더구나 지금 이 외신 보도라는 것은 대부분 좌익 성향을 지닌 한국계 사람들이 작성한 기사가 외신에 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외신에 났지만은 그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한국계, 그게 한국인일 수도 있고 혹은 한국계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소 대단히 좌익 성향이 짙다고 그 지적을 받아온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집회 인원은 딱 보면 100만 명이라는 MBC 박성재나 냄새 전문가인 김어준을 뛰어넘는 엽기 창작물인데도 국제부 문턱을 가볍게 넘었다. 그러니까 외신 기사가 아주 형편없는 기사인데도 연합뉴스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마치 해외에서 다 그렇게 본다는 식으로 기사를 마구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쪽만 전하지 말고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언론 윤리 강령을 배관시했기에 이런 보도가 가능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하는 내신에서도 보도 규칙 따위는 무시됐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세월호 사고와 엮어 국민 충격을 극대화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타격하려는 듯한 기사가 쏟아졌다. 세월호보다 트라우마 심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의견만 듣고 불안과 공포를 한껏 키웠다. 시민 충격이 폭탄 테러 목격한 수준이라는 소제목은 왜곡과 과장의 절정이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신체 부위가 갈갈이 찢어지면서 검붉은 피가 바닥에 흥건해져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폭탄 테러 현장과 이태원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것도 신문윤리 강령에 저촉된다.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는 자극 표현을 금지한 재난보도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은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쓴 의도를 따졌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세월호 유족과 관련 시민단체, 야권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때도 과잉 투혼을 발휘했다. 9월 21일 윤 대통령의 뉴욕 욕설 논란에서도 강력한 파괴력을 뽐냈다. 사실 여부가 여태껏 확인되지 않는데도 야권 인사 등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게 맹폭을 퍼부었다. 문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애완견이 이태원에서 사자의 용맹성을 과시한 것은 문비어청과 전파에 앞장선 성기용의 인사농단과 무관하지 않다. 이 성기용이란 친구는 현재 연합뉴스 사장입니다. 아주 좌익 성향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연합뉴스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장에 임명돼서 아직까지도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성기용이란 친구가 사장을 맡기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의 사장은 조성부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아주 좌익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연합뉴스 사장을 한 다음에 현재는 또 연합뉴스 TV 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연합뉴스를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망가뜨린 딱 두 사람을 들라면 바로 이 조성부 또 성기홍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부장이든 부국장, 국장 이런 인사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게 연합뉴스 또 연합뉴스 TV의 현 실상입니다. 성기홍의 정치 편향성과 기름 점도에 맞추는 간신 행각이 멈추지 않으면 회사 존립이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최근 1년의 보도 행태는 매우 걱정되고 개탄스럽다. 조성부 일당이 무너뜨린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의 삼각기둥을 복원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공정노조는 재난을 정쟁화하려고 날뛰는 광견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또한 수송동 애완견들은 재임 5년간 421조 원을 빚내 마음껏 쓰다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로 풍산개를 매몰차게 내쫓은 인간에게 마냥 아양을 떨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유기견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은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조가 발표한 연합뉴스는 언제까지 문재인 애완견 노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통렬한 성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차명진 전 의원이 최근 MBC 문제와 관련해서 MBC 등 방송사 바로잡기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MBC 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보는데 참고가 될 만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는 집단 행동, 제도와 역사의 산물이기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런저런 이유로 추상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얄팍하게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국민을 떠주면 먹는 이유식 환자, 적자적으로 반응하는 단세포로 만드는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는 거의 주사파 민원연이 장악하고 있다. 민원연의 힘은 민노총과 민주당 모두를 합친 것보다 크다. 그래서 민원연의 숙주인 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칭 우파라 칭하는 종편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주사파 언론을 에워싸는 잇몸 역할을 하고 있다. 좌파 방송들을 징죄하는 방법은 많다. 세금 빼돌린 것 추징하기, 익명 다수에 대한 모독성 보도, 특히 극우로 몰기 등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다수가 명예훼손 등으로 거액 민사소송 걸기, 유튜브를 포함한 신매체와 광고시장에서 완전 경쟁시키기, 내부 인사 및 결제에서 배임하고 특혜준 것 벌하기, 특히 수많은 비정규직을 노예 부리듯 하는 행태에 벌주기, 속으론 노영방송이면서 겉으론 공영방송이라고 쉴드치는 사기극을 벗겨내고 제대로 된 주인 찾아주기,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통속이 되어 물밑 담합하는 것 밝혀내기 등등. 작정하기만 하면 그들의 약점은 많다. 너무 오래 전행해와서 몸집만 큰 공룡과도 같다. 다만 그들과 싸우는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 집요해야 한다. 좌파들은 상대방 약점 하나는 기차게 간파해낸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것 하나만 해내도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거다. 차명진 전 의원은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MBC의 행태는 언론 자유는커녕 자유의 남용, 방종도 아니다. 그 정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 MBC는 자유의 적이다. MBC는 광우병 사태 이후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체제 전복을 획책해왔다. 그 위험성은 북조선이 남쪽 주사파의 지령을 내리는 단파 라디오를 아예 공개적으로 뿌려대는 것과 같다. MBC의 자유파괴 행태는 일회성 경고로 개선 불가다. 그곳은 주사파 민원연의 든든한 요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특정 연고에 끈끈한 인맥으로 얽혀있다. 주인 없는 지분구조,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둔갑시킨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문화재단법 등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미 좌파 기생충이 숙주를 잡아먹었다. 해체가 답이다. 자칭 우파라면서 자유운운하며 MBC를 옹호하는 자들은 간첩이거나 자유를 위해 피 흘려보지 않은 자들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지금 때를 놓치면 끝이다. MBC 괴물은 더 커져서 돌아와 자유파괴와 공동체 분열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당했다.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의 MBC 및 방송 관련 지적 아마 상당 부분 공감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